RC 비행기 재미있게 날리기 이종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C 비행기에 관심이 생겨 입문해보기를 원하시는 입문자들을 위한 입문용 기체에 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C 비행기의 비행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여러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연한 기회에 RC 비행기의 비행을 목격하고 RC 비행에 관심을 갖게 된 경우도 있을 테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하여서 RC 비행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러분께서 목격하신 비행이나 유튜브 영상 속에 등장하는 기체는 초보분께서 날릴 수 없는 기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초보자를 위한 기체가 따로 있고 입문자들에게 추천하는 기체가 따로 있습니다. 우선 저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쉬운 입문 방법이냐고 물어본다면, 저 외에 다른 고수분들도 똑같이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계시는 곳 근처에 가장 가까운 비행클럽에 나가서 그곳의 고수분들에게 지원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곳에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내가 RC 비행기를 시작해보고 싶다 이야기하시면 그분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기체를 추천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분 중 한 분께 사부가 될 것을 부탁드리고 그분에게 천천히 차기적으로 배워나가는 것이 가장 쉬운 입문 방법입니다. 내가 RC 자동차도 잘 굴리고 드론도 비행하고 있는데 RC 비행기가 특별히 더 어렵냐 라고 묻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RC 비행기는 그 다른 분야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꼭 사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비행장에 나가볼 용기가 없으시거나 아니면 사정이 안 되어서 우선은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공부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하여 제가 기체 추천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동호회에 입문자용 기체로 무엇을 추천하여 줄 수 있느냐고 질문하신다면 몇 가지 기체가 등장할 겁니다. 이지스타, 스카이서퍼, 빅슬러, 스카이스카우터, 이런 종류의 기체들을 추천할 겁니다. 이 기체들은 이름만 다르지 사실 비슷비슷한 기체입니다. 저도 입문을 이지스타를 통해서 입문했습니다. 이지스타는 멀티플렉스에서 이전서부터 나오던 초보 입문용 기체인데, 이것의 비슷한 카피 형태가 스카이서퍼나 빅슬러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분명 여러분께서 목격하신 비행이나 유튜브 영상 속의 기체는 이보다 이쁜 기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기체를 비행하기 위해서는 능숙한 조종 실력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비행을 직접적으로 해보지 못한 여러분께는 이런 초보용 기체를 추천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천하는 이 기체들이 무엇이 다르냐 하면 자율 안정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율 안정성은 조종자가 실수로 잘못된 조작을 하였을 때 기체가 수평을 잡으려고 하는 안정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조종자의 약간의 실수는 어느 정도 기체가 보완하여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고수들은 이렇게 좋은 기체를 날리지 않느냐? 그것은 안정성이 좋다는 것은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때문에 고수들은 이미 기체를 잘 조종할 수 있고 기체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데, 안정성이 높은 기체는 내 마음대로 잘 움직여주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고수들은 이 기체를 잘 날리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절대 기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 조종 실력과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날리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초보자들에게
꼭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고 기체와 자작 기체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하여 중고 기체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자작 기체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이 두 가지를 꼭 피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가락이 문제인지 기체의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능숙하지 않은 조종 실력 때문에 내가 잘못된 조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잘 조종하고 있는데 기체가 잘못된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기체라도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시작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막상 비행 중 잘못된 비행이 있는데 저것이 내가 잘못 조종하는 건지 아니면 기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된다면 판단하기가 더욱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작 기체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게 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은 기체를 가지고 입문을 한다는 것은 큰 어려움을 안고 시작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비행을 하시는 분들은 완성 기체를 구입하여서 비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막상 기체를 구입하시려고 알아보시면 분명 같은 기체인데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TF, BNF, PMP, ARF입니다. RTF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배터리만 구입하시면 즐거운 비행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BNF의 경우에는 조종기가 빠져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조종기와 바인딩 시켜서 비행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는 BNF 내부에 들어있는 수신기 모듈과 가지고 계신 조종기가 서로 호환이 가능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1개 정도의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PMP는 가지고 계신 수신기를 장착하여 비행을 하여야 하는 제품입니다. 때문에 조종기, 수신기, 배터리가 따로 필요합니다. ARF의 경우에는 기체만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체 외에 조종기, 수신기, 배터리, 동력장치, 그리고 서버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보분께서 ARF로 시작하시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TF나 PMP로 제품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스카이서퍼의 경우는 저도 자주 이용하고 있는 하비존이라는 곳에서 PMP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카이서퍼와 조종기, 수신기, 배터리를 구매하시면 비행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키트로 제품을 따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비행 중 큰 손상이 입어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키트 제품을 사서 기자재를 옮겨서 다시 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왜 이 기체를 선택하여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지만 이후 영상을 조금씩 더 보시면 이 기체가 입문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입문자를 위한 조종기 추천이라는 코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충전기와 배터리에 대해서도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저에게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